영어 제발 이렇게 공부하지 마세요. 다들 진짜 모르는 게 있더라고요. 100이면 100. 이걸 몰라요. 단어는 까먹는 게 정상이라는 걸요. 안녕하세요. 영어 언니입니다. 독학으로 영어 공부해보려고 하는데 귀는 안 뚫리고 입은 안 트여서 답답하지 않으세요? 근본적으로는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 안 잡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단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옛날에 단어장에 모든 단어를 종이에 다 옮겨 적었어요. 깜지 아시죠? 빽빽하게 단어를 마구잡이로 적었어요. 와, 근데 진짜 팔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깜지! 이건 진짜 비효율적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오늘은 제가 혼자서 영어 실력을 높일 수 있었던 단어 공부의 3가지 원칙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맥락 공부법이에요. 맥락은 컨텍스트, 그러니까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단어를 생활에서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컨텍스트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general, 이거를 제가 일반적인 이란 뜻으로 외웠다고 해볼게요. 근데 이 일반적인 이라는 뜻만 안다고 해서 바로 꺼내고 뱉을 수 있을까요? 리딩을 할 때 바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문장에서 general, 이 단어는 무슨 뜻이에요? 일반적인? 여기서는 장군이란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예문은 어떨까요? General anesthesia, 일반적인 마취? 원래 단어를 외울 때 일반적인 이라는 뜻으로 외우면 이거는 한국식 암기 방식이잖아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골고루. 이렇게 한번 우리가 해석을 해볼게요. General anesthesia, 골고루 마취가 된다 라고 해석을 해주면 돼요. 우리의 전신이 마취가 된다는 뜻이니까 전신 마취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하나만 더 볼게요. General cleaning, 일반적인 청소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반적인 청소가 도대체 뭔데요? 골고루라고 해석해 볼게요. 골고루 청소한다. 바로 대청소예요. 최대한 많은 예문을 봐야 돼요. 근데 맥락을 이해했다고 해도 바이어에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 단어를 한번 같이 볼게요. 바로 capital 이란 단어예요. 화면 한번 같이 보실게요. 각각의 뜻은 뭘까요? 실제로 뜻이 뭐가 있는지 같이 볼까요? 네이버 영어사전에 검색을 해보면 수도, 자본금, 사형에, 대문자에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이제부터 우리가 단어를 어떻게 암기해야 되는지 가장 대표적인 사전인 네이버 사전을 예시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capital 이라고 검색을 하면 뜻이 전부 다르니까 이 경우에는 암기를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각각 전부 다 암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다른 단어로 deny 이런 경우에는 뜻이 유사하잖아요. 네이버 사전에 실제로 검색을 해보면 1번 무엇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다, 부인하다. 2번 인정하지 않다, 부인하다. 3번 남이 원하는 것을 거부하다, 허락하지 않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1, 2, 3번이 아주 미묘하게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거부하다 라는 뜻인 건 일맥상통하잖아요. 맥락적으로는 다 의미가 유사하다고 보고 뜻 한 개만 암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general 이란 단어 사례에서 말씀드렸듯이 맥락 공부법을 통해 의미를 확장하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그 노력이라는 건 예문을 많이 보시면 돼요. 영영사전을 찾는 것도 도움이 되시고요. 두 번째 단어 암기법은 연상법이에요. 스토리를 만들어서 외워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요. 모든 단어를 다 스토리를 만들어서 외워야 된다. 이거는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단어를 실생활에 적용을 해서 말을 하고 독해, 리딩을 하는 거니까요. 모든 단어를 이렇게 외우는 건 비효율적이에요. 대표적인 예시로 plunge라는 단어는 떨어지다, 급락이란 뜻이에요. 근데 저는 예전에 이 단어가 너무 안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푸른 쥐라고 외우고 푸른 쥐가 떨어진다, 푸른 쥐가 떨어진다 이렇게 외웠어요. 그리고 스토리를 만들어서 푸른 쥐가 막 떨어지는 모습을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외웠던 경우는 안 외워졌으니까 스토리를 만들어서 외운 거지, 보자마자 만약에 외워졌다면 굳이 연상해서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스토리를 만드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외우기 편한 방식으로 스토리를 만들면 돼요. 세 번째, 단어 흘려 말하기 공부법.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아는 단어와 모르는 단어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귀로 들었을 때 나 이거 아는 것 같아 하는 단어들은 사실 모르는 거예요. 단어 흘려 말하기 공부법 5단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1단계는 왼쪽에 이제 영어 단어를 보고서 그냥 흘려서 말하듯이 따라 말해보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귀가 듣고 입이 기억을 해서 뜻이 바로 튀어나올 만큼 붙는 경우가 많거든요. 발음하는 방법을 모르시면 네이버나 구글 번역기를 사용하시면 돼요. 여기서 아는 단어들은 내버려두고 우리가 발음하면서 몰랐던 단어에만 체크 표시를 해줄게요. 그리고 이제 체크 표시된 단어 위주로 공부를 해줄 거예요. 2단계
2단계는 한글 뜻을 가려볼 거예요. 그리고 영단어를 보면서 이 한글 뜻이 뭔지 떠올릴 수준이 될 때까지 외워주세요. 3단계는 근데도 안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단어들은 아까 체크 표시했던 부분 옆에 별표를 해놓고 노트를 꺼내세요. 그리고 그 노트에 영단어와 한글 뜻을 메모를 해두세요. 4단계는 노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보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모든 단어를 다 노트에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모르고 외워도 까먹는 단어들만 노트에 쓰는 게 중요해요. 5단계는 누적해서 보는 거예요. 누적 공부는 단어 암기에 있어서 진짜 중요해요. 처음 단어를 암기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스펠링이나 철자를 나 이거 진짜 안 틀릴 거야 이렇게 외우시기보다도 그냥 딱 봤을 때 이 단어 무슨 뜻이다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딱 들었을 때 이 단어는 무슨 뜻이었지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단어 흘려 말하기 공부법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더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원하셨던 분들이 많아서 오늘 단어 공부법을 다른 단어들과 같이 포함해서 다시 알려드렸어요. 이제 단어를 암기할 때 있어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최악의 공부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깜지 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깜지는 쓰지 마세요. 이거는 제 경험담인데 모든 단어를 막 옮겨 적다 보니까 팔이 너무 아파서 저는 금방 지쳤어요. 그리고 재밌게 공부하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주객전도가 돼서 깜지로 정리하는 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금이에요. 금. 귀하잖아요. 모든 단어를 옮겨 적으면 시간이 아깝고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우리가 하루 종일 영어 공부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주의사항은 암기하는 시간에 대한 거예요. 저는 웬만하면 짜투리 시간에 암기를 하실 것을 추천드려요. 예를 들어서 제가 나는 매일 5시부터 7시까지 영어 단어 공부를 할 거야 라고 정해두게 되면 그 시간만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누적 복습의 효과를 누릴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짜투리 시간에 암기를 하면 내가 밥 먹을 때도 잠깐 보고 화장실에 있을 때도 뭐 잠깐 보고 그리고 대중교통 지하철 탈 때도 잠깐 보고 이렇게 잠깐씩 보다 보니까 누적해서 복습하는 효과가 되게 크거든요. 하지만 시간을 정해서 보게 되면 하루에 딱 한 번만 보겠다 이거잖아요. 3번, 4번, 5번 짧은 시간이라도 텀을 두고서 반복적으로 봐야 우리의 뇌가 더 잘 기억하게 돼요. 세 번째는 입으로 웬만하면 발음을 해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입으로 발음하게 되면 귀가 기억하고 나의 입이 기억해서 복습 효과가 되게 좋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발음 기호를 공부하시기보다는 발음 모르는 건 그냥 네이버나 파고에 검색을 해서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다음 4번째는 예문 공부법이에요. 우리가 영단어와 한글을 1대1로 매칭시켜서 외우면 실전에서 활용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예문을 공부하면서 이 예문이 어떤 맥락 속에서 쓰이는지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5번째는 단어책에 대한 건데요. 웬만하면 한 권만 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다양한 단어장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를 최근에 좀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단어장을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는 최소 50% 아니면은 70% 정도까지는 아는 단어가 실려있는 단어장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왕이면 예문이 포함된 단어장을 쓰세요. 어려운 단어장이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쉬운 단어장이라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죠. 그냥 내가 서점에 가서 단어책 코너에 갔어요. 근데 거기 가서 단어책을 꺼내서 본 다음에 아는 단어가 70% 정도 되는 단어장을 골라주시면 돼요. 또 주의할 점은 간혹 가다가 이럴 수가 있어요. 제 경험담이기도 한데요. 단어도 정말 잘 외우고 문법도 정말 잘 알고 내가 단어를 진짜 열심히 외웠어. 그리고 리딩도 잘 돼. 원어민들이 말하는 건 뭔 말인지도 알겠어. 근데 이게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 쓰여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책을 조금 읽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영어책이 어려우신 분들은 한국어 책도 좋고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영어도 어떻게 보면은 언어잖아요. 그 언어는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맥락을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고요. 데이 1에서 4까지 분량을 정해놓고 외우는 것도 좋아요. 당연히 좋죠. 근데 매일 외운다 가정을 했을 때 하루 정도는 빼놓으세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매일 단어를 50개씩 외우겠다. 이것보다도 일요일에는 복습을 한번 쫙 해주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게 사실 현실성이 있거든요. 하루 정도는 빼놓고 총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아요. 개인적인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면 단어는 까먹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까먹으면 외우고 그냥 이런 거예요. 인생에 지름길이란 없어요. 한 번 외웠는데 그거를 안 까먹고 계속 기억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상한 말이죠. 저는 만약에 제가 모르는 게 있다고 했을 때 나 어떻게 모르는데 난 재능이 없어 하면서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부분에서 몰랐지? 나는
나는 왜 이 부분에서 적용이 안 됐지? 그러면 내가 부족한 부분을, 실력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저는 어렸을 때는 모르면은 포기하고 나는 재능이 없어 이렇게 말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조금 마인드를 바꿨어요. 내가 모르는 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부분에서 모르는지 일단 파악을 하고 내가 이 부분에서 왜 적용이 안 됐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이게 부족하네. 그러면 내 실력을 어떻게 나는 개선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는 바꿀 수 없는 상수잖아요? 그러니까 숫자잖아요. 미래는 바꿀 수 있는 변수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영어를 열심히 하지 못했던 나, 그리고 쉽게 포기하고 주저앉았던 나에 집중을 하면서 절망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꿀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미래에 집중을 하는 거죠. 뭐 영어 얘기는 아닌데 저도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저는 4년 전에, 그러니까 대략 2020년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거의 1년 가까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침대에 누워만 있었어요. 막 시계만 바라보면서 오늘 너무 지루하다. 오늘 하루 언제 다 지나가지? 빨리 하루가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제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1년인데 저는 그 시간에 있어서 지금은 막 그렇게 후회하진 않아요. 물론 그 시간에 더 열심히 무언가에 몰두하고 몰입하고 성과를 만들어냈으면 당연히 더 좋긴 했겠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미 그건 저한테 지나가버린 일이고 과거잖아요. 바꿀 수가 없어요. 제가 아무것도 못하면서 힘들어했던 그 시간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현재를 살고 미래를 사는 거죠. 미래는 제가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말이 좀 길었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하나가 있어요. 무료 영단어장 PDF 파일인데요. 이미 받으신 분들도 많기는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저의 유튜브 커뮤니티 글에 무료로 영단어장 PDF 파일을 나눠드린다고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안에 신청을 해주신 분들께만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따로 메일이나 댓글로 그때 영단어장 PDF 파일 신청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받을 수 없을까요? 라고 말씀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가지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간은 그때보다 지났지만 무료로 영단어장 PDF 파일을 나눠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아래 고정 댓글에 간단하게 설문을 작성해 주시면 PDF 파일도 보내드릴게요. 전부 무료니까 아래 고정 댓글에서 간단한 설문 작성하셔서 메일로 받아가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제가 무료로 많은 혜택 준비하고 있는데 바로 알림 뜨자마자 받아보실 수 있도록 열심히 영상 준비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영어 언니였습니다.